예, 2026년 1월 23일 지금 밤 11시 10분경이고요. 요즘에 이 극악의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 하, 질병관리청 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들의 지령을 따르는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의 이 극악의 테러를, 화학무기 테러를 저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빡쳐서 열받아서 이렇게 또 영상을 안 찍고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날씨가 그나마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덜 추운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으러 이렇게 왔고요. 지금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이 자살을 좀 시켜야겠다, 시키고 돈을 벌겠다,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린 경우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이 테러가 이제 뭐냐면은, 이 허벅다리 같은 거 다리가 시뻘개지면서 이게 뭐가 쩍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포제 테러하고 비소 테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포제로 피부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피부를 녹이는 수포제에다가 비소 테러, 통증제를 굉장히 다량을 쏘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뭐냐면, 자, 수포제는 피부에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비소테러를 쏘는 겁니다. 통증제, 그거를 굉장히 다량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며칠 동안 굉장히 그 수포제 플러스 비소테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는 지금 또 비소테러를 이 허벅지 해가지고 제가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거를 그동안은 간간히 했어요. 가끔 가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쓰라리면서 아픈 게 너무 심해서 중간중간에 제가 사진을 지난번에 이제 많이 찍고 있고 한두 번인가 올렸을 거예요. 올렸는데,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빨간 게 아니고요. 무슨 가뭄이 나서 땅바닥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쩍쩍쩍 이게 갈라지는 이런 게 보입니다. 허벅지 사진 찍었을 때. 그래서 그러한 엽기적인 테러를 며칠 동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자살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 반신욕할 때 반신욕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포제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씻으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샤워를 이제 제가 목이나 어깨에 얘네가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거 뭐 이런 게 뭐 유분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스테아린산 칼슘을 뿌리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도, 탕 안에 들어가서도 스테아린산 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비누칠을 목 같은데, 목이나 어깨 같은데 이제 로션을 제가 바르는 장소에다가 비누칠을 하고서 들어가요. 비누칠하고 씻어내고. 그러면은 그때 어깨, 팔, 등짝 뭐 여기저기 한꺼번에 몇십 군데, 한 20군데 정도를 동시에 쏩니다. 그러니까 천장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살방지원 2045 필수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전업자방 새끼예요. 2045가 옆집인데 고집 놈들이, 아들 놈들이 두 놈이 있는데 이 집 집구석이 굉장히 악질 자살방지원들입니다. 이래서 이 새끼 2045 새끼가 반드시 올라가요. 씻을 때 항상 올라가서 껍데기를 엄청 까는 겁니다. 제 피부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살벌하게 껍데기가 많이 벗겨져가지고 굉장히 쓰라리죠. 그 상태에서 소금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해독 목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 플러스 베이킹소다는 그 욕조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라리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 소금물에 들어가기 전에 껍데기를 그렇게 살벌하게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씻는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쓰라려 가지고 제가 만약에 후시딘을 발랐다. 부분적으로 후시딘을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후시딘을 네가 발랐지 이러면서 스타린산 칼슘을 물속에서 제 발바닥에다가 이제 막 도포를 하는 거예요.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후시딘하고 스타린산 칼슘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위장 전술을 쓰는 거죠. 너가 후시딘을 발랐잖아. 그래서 끈적끈적한 걸 이제 도포하는 거야 하면서 발바닥에다가 끈적끈적한 그 스타린산 칼슘을 도포를 하면은 반신욕에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해독목욕에. 그러면은 제가 나와서 다시 비누로 발을 닦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며칠 전에도 굉장히 살벌하게 심하게 하더라고요. 껍데기 벗기는 거, 수포제로 껍데기 벗기는 거 심하게 하더니 오늘은 또 엄청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신에다가 그 반신 욕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전신에 스타린산 칼슘을 뿌려서 나와서 전신을 비누칠하고 샤워하는 걸 다시 하고 발바닥은 한 5번 정도 나와가지고 씻은 것 같아요. 들어가면 탕 안에 들어가면 다시 발바닥을 코팅을 하고 스타린산 칼슘으로 다시 비누로 닦고 씻고 들어가면 또 다시 코팅을 하고 이 씹새끼들이 씹년 놈들이 제가 반신욕해서 이 해독목욕이죠. 몸 밖으로 이 몸 안에 있는 독극물 얘네들이 쏘는 이 화학무기죠. 이런 화학무기를 몸 밖으로 화학무기 플러스는 이제 많은 독극물들을 몸 밖으로 빼내는 걸 이제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 개새끼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 이게 이틀에 한 번 정도 이 해독 목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흰신 아시죠? 흰백자. 제가 2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그거 해독을 위해서 원래는 반신욕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소금과 베이킹소다와 붕사를 넣은. 그런데 해보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 몸 안에 있는 이러한 독극물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독 목욕이니까. 처음엔 이제 저는 흰신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 화학무기 테러로 인한 이 화학무기 테러 이것도 이제 독극물이잖아요. 독가스를 저희 몸 안에 다 주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에 한 번은 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도 했고 어저께도 했는데 어제도 하기 전까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요온 연놈들이 이 자살방지용 연놈들 그리고 이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잘 때 일을 하지 않아도 지난주엔 제가 월요일날 알바하고 아직까지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하루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벌한 테러를 합니다. 잘 때.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몸이 마비가 되는 심하게 마비가 되는 이 스타린산 칼슘 특히 팔, 손은 낮에도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잘 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지 않고 그 정도로 다량의 펜타닐인지 스타린산 칼슘인지 다량을 뿌리고 이 마취제와 더불어서 그리고 저리는 포스겐테러 이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이 항상 아침마다 퉁퉁퉁 부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손가락에다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화학무기를. 그래서 퉁퉁 부은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놨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어저께 잘 때는 눈에다가 그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죠. 젊은 애들 10대 20대 애들이 이제 다른 사람 공격할 때 얘네들이 일베 같은 사이트를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화학무기 테러도 하지만 이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이 레이저 포인터로 많이 공격을 하게 합니다. 특히 눈. 왜냐하면 시력을 그냥 저하시키는 게 아니고요. 실명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레이저 포인터는 굉장히 강하게 이 열을 가해서 종이 같은 걸 태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일으키게 해서 황반변성 다음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데 황반변성 증세가 눈앞에 동그란 도나스 같은 무슨 구름 같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화학무기 테러도 당하지만 이 레이저 포인터로 눈에 공격당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앞에 황반변성의 증세인 동그란 구름 같은 거 보이는 것도 오늘도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저께 밤새도록 그걸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쏘고 싹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예 몇 시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쏘는 겁니다.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새끼들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이러한 악질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저희 아버지를 한번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 주범이 19층 3호 연놈들하고 돼지같이 생긴 놈 있어요. 그놈 손주놈 그 할망구 한 명하고 동대표 하는 할망구하고 그 손주 연놈 20대 하고 조그만한 년하고 돼지 같은 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집에 애새끼들 남자애들 20대 두 놈이 있습니다. 이놈이 항상 제가 반신욕할 때 반드시 올라가는 새끼예요. 요 놈하고 그 20층 4호 집구석하고 19층 3호가 가장 악질 중에 상악질들이기 때문에 요 새끼가 올라가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도 눈을 이제 너무 심하게 이 레이저 포인터를 계속 눈에다가 떼지 않고 계속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바꾸면은 이쪽에 있는 새끼가 쏘고, 자세를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 있는 놈이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 황반변성의 증세, 이 동그란 무슨 구름 같은 이런 작은 원형이 이제 자꾸 보이는 거는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실명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악질적인 연놈들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한번 죽이고 돈을 받아봤잖아요. 수당을 받아봤기 때문에 빨리 죽이고 자살을 시키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19층 3호 이 돼지 새끼가 우리 아버지 살인범이죠. 이놈이 항상 제가 잘 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무슨 전기적인 거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이제 확 내려앉으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걸 이제 많이 되는데 어제도 또 한 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끼가 이제 가끔 하는 소리가 죽어 빨리 죽어라 이거죠. 왜냐면은 죽어야 지네가 돈을 벌고 페스티벌 가서도 이 자살방지원 연놈들 중에 이제 악질들 사람 많이 죽인 연놈들이 시상을 타는 게 페스티벌입니다. 주로 20대, 10대, 30대 이 젊은 층의 연놈들이 사이코 또라이들이 많고 펜타닐 중독, 마약 중독 연놈들이 많은데 이들이 사람을 많이 죽인 실적이 높은 이런 연놈들에게 시상을 하는 거예요. 상금과 상품을 주고 거기에서 아마 좀 시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로 악질들입니다. 바로 19층 3호와 20층 4호 그리고 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실장급인 19층 2호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자살방지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이 악질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이 수포제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박재강 씨도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대부분은 아마 모르고 계실 텐데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플러스 그 나머지 화학무기들이 미국 FDA에서 치료제로 둔갑이 되어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하면서 치료제로 둔갑을 시켜서 지금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료를 해주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치료제로 둔갑을 시켰는데 사실은 화학무기인데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이미 한 달이 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펜타닐을 VMD 대량살상 무기 생화학무기 바로 이제 화학무기로 분류를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태까지도
이 팬데믹 조약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외부 치료를 해서 너네들을 일반인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쏜 거다. 이거 자체가 모두 다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거지만 지금 작년 12월 초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도 치료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다. 펜타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한 3가지인데 제가 나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료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가 얘기하는 외부 치료, 이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비드19는 이게 가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가짜 팬데믹, 가짜 코비드19.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코비드19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는 그냥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가짜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가짜 코비드19고 이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핑계로 흰신을 맞춰서 대량 학살을 하고 그리고 방역을 한다면서 이 화학무기 테러로 전 세계인을 지금 현재 3분의 1을 이상을 대량 학살로 많이 죽여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 자살방지요원들은 제가 이제 말로 하거나 집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펜타닐을 이제 못 쓰게 했으니까 펜타닐을 쓰면은 화학무기 테러범들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펜타닐 같은 것을 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 화학무기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치료제를 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펜타닐을 대신해서 수포제를 이제 위주로 쏘는 건가 이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수포제 테러가 굉장히 이제 급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팬데믹 조약에 의해서 얘네들이 쐈던 모든 화학무기도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조약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행해진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어차피 뭐 다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유로 이 새끼들이 수포제 테러를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눈에다가 화학무기도 같이 쐈겠죠. 화학무기도 같이 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레이저 포인터도 이제 쏘는 거죠. 그런 걸 등장시킨 이유가 나는 이제 화학무기 테러범은 안 할래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쏘는 건 아니죠. 다른 건 이제 다 쏘면서 대신에 수포제나 이제 뭐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걸 이제 뭐 위주로 쏘겠다.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죠. 좀 한심한 새끼들인데 여태까지 팬데믹 조약도 전부 다 이제 불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상실제를 이 새끼들이 쏘기 때문에 메모해 놓은 거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이제 그러한 테러를 빈번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 아버지를 한번 죽이고 얘네가 이제 돈을 받아봤잖아요.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에 이 자살방지원들이 수당을 다 챙겼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이 집구석은 잘 죽는데 이러면서 이제 빨리 죽어라 이거죠. 그래야 돈을 벌고 그리고 보면은 이 자살방지원들이 저 같은 이제 대상자를 보면은 항상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얘한테 쏘고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돈에 환장을 했다는 거예요. 돈에 바로 대상자를 보면은 얘한테 쏘고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구나. 일단 이 사람이 죽는 건 신경 안 써요. 죽는 건 네가 죽는 거고 나한테 너를 고문을 하고 나에게 돈이 들어온다. 이래서 일단 이 자살방지원들은 이 대상자를 보면 입꼬리가 탁 올라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돈벌이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용서를 할 수가 없고 이들이 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자살방지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많이 처형을 당하는데 제가 뭐 이런 인텔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는 이러한 영상에서 뭐 그러한 얘기를 해봐야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자살방지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같은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들의 목숨값인지도 모르고 이런 짓들을 한다.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한다 이거죠. 자살방지원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하는 거였어요. 지네들 목숨값인지도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건데 그 정도로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 악질 자살방지원들만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뭐 많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처형당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믿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보면은 그 연예인들 중에서 연예인들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은 송승환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실명 상태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보통 방송이나 어디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은 얘기하면은 이게 비인지 상태 이제 피해자인 경우는 얘기를 하면 아우 사람들이 이거 안 믿을 텐데 미쳤다고 생각할 텐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좋아졌다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눈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화학무기 테러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도 다 이제 이 화학무기 테러에 왜냐하면 연령대가 있으니까 거의 70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이 23일인데 1월 20일 날 월요일인가 봐요. 그때 이제 알바를 하러 가려고 하면은 그 전날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기본이죠.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알바하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알바를 했다고 보복 조치로 굉장히 살벌한 테러를 합니다. 그럴 때 그날도 허벅지 앞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수포제 플러스 비소 테러. 수포제로 일단 껍데기를 깐 다음에 비소 테러, 쓰라린 비소 테러를 굉장히 다량을 쏟아부으면 너무너무 따갑고 쓰라리고 이 아픈 통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야말로 고문 그 자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진짜로 이게 그 어디서 이렇게 고문을 할 때 사용하는 걸 사용한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허벅지 앞쪽을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뒤쪽 엉덩이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기가 어려운데 각도가 잘 안 나오고 잘 선명하게 찍기 어려운 뒷부분에다도 그날은 공격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갑고 쓰라려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진을 잘 찍을 수 없도록 엉덩이나 허벅지 같은데 제가 이제 찍긴 찍었는데 잘 이제 어두컴컴하게 나오고 선명하진 않은데 아무튼 시뻘겠어요. 허벅지하고 특히 이제 수포제 플러스 이 비소를 같이 쓸 때는 무슨 가뭄으로 땅바닥이 쩍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일단 쩍쩍쩍 갈라지게 수포제로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 상태에서 비소 테러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엽기적인 이러한 테러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고문기술자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이 작업치료사 연놈들하고 이 자살방지원 연놈들이 요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형을 당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뭐 조만간에 끝이 나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연놈들이고 제가 아까 이제 호수를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악질들이 바로 이 19층 3호 연놈 20대 연놈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0층 4호 새끼들 뭐 애미애비도 있지만 이 애새끼들 20대 새끼들이 가장 악질적인 연령대이고 그 집도 역시 20대의 악질적인 새끼들이고 또 19층 2호가
실장급 되는 집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6층 3호, 8층 1호 이 외에도 등등등등 많은 가담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모르는 이러한, 왜냐하면 천장에 기어 들어가니까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얼굴을 모르는 이러한 새로운 그런 자살방지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서부터 제가 이제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메인, 악질 자방들이고요. 자살방지원들이고요. 그리고, 추위제 테러, 이런 거 많이 하고, 특히 손가락, 발가락에 이제, 추워서 그런 거 아니냐, 추워서 아픈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꽝꽝 얼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에는 또 이제 비소 테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증제 테러. 그리고도 이제 손끝하고 발가락은 이게 하얗게 변해요. 이 냉매제, 추위제죠. 이게 살인가스 플러스 질소가스를 많이 맞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약간 어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손바닥에 지금도 이제 많이 쏘고 있는데, 넓은 면적으로 이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cm, 10cm 막 이렇게 되게 넓은 면적으로 손바닥에 쫙쫙쫙 계속해서 24시간 손바닥에 그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손을 집에 있어도 계속 닦을 수 없기 때문에 물티슈로 일단은 좀 닦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하고 어깨 이런데 이제 스트레칭을 기껏 다 해놓으면은 다시 또 뻣뻣해지는 거,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지는, 기껏 스트레칭해서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놨는데 근육을 이제 풀어놓는 거죠. 근육을 풀어놓으면은 다시 또 뻣뻣해지고 딱딱하게 이제 그렇게 화학무기로 이제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물건도 계속 훔쳐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뭐가 없어졌냐면 모자하고 장갑이 없어졌고, 그 다음 며칠 전에 없어졌어요. 그게 한 5일 정도 됐고, 그리고 4, 5일 됐고, 그리고 오늘 또 모자가 또 없어졌어요. 제가 니트로 된 거, 겨울에 제일 따뜻하잖아요. 니트 모자가. 그걸 이제 계속 추우니까 뒤집어 쓰고, 뭐 추위제도 많이 쏘이고 하니까 쓰고 다니는데, 오늘도 그 마트에 갔다가, 롯데마트 갔다가 이제 의자에다가 제가 옷하고 모자를 놔둔 것 같은데 그걸 훔쳐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그 자방 아줌마들이.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딸랑 하면서 돈 들어오는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살방지원들이 얘네들이 이제 카톡으로 지령을 받고 그 화학무기를 쏘고 나서 그 지령 내용을 지우잖아요. 지우고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이제 시간을 늦추지 않고 빠르게 돈이 들어오는데, 자다가 딸랑 돈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행복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혹시 여기 내 모자 못 봤냐 했더니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거기다가 놔둔 것 같은데, 자방년놈들이 굉장히 많이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카페에서 비가 와서 우산을 카페 앞에 보통 우산통을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우산에 손님들이 거기 있다가 꽂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어떤 놈이 거기서 이제 나가는데 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나 안 보나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 보고 제가 딴 데를 보고 있을 때 훔쳐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오니까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사소한 우산이나 또 모자, 장갑, 모자 이런 걸 계속해서 훔쳐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집에 있을 때도 집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빈번하게 제 지갑에서 돈을 많이 훔쳐갔고, 지금은 제가 가방을 옆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제 나갈 때 저를 깨워서 문을 잠그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밖에 나갈 때 이렇게 걸쇠를 잠그면은 될 텐데 그냥 이제 자는 걸 놔두고 나가기 때문에 문을 어떻게 보면 열어놓은 상태로 제가 자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자살방지원들은 무슨 뭐 마스터키를 마스터 카드 뭐 이런 걸 받았는지 아주 손쉽게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응?
대상자 집을 아무튼 맘대로 막 드나드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얘네들한테 마취제를 맞고, 일 안 하는 날은 12시 1시까지 잠을 계속 자도록 마취제를 쏩니다. 마취제. 그리고 스테아린산 칼슘 이런 걸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제 가방을 뒤져가지고 모자랑 장갑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그 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을 문 앞에 놔두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재물손괴, 물건을 많이 훔쳐간다는 거, 다른 피해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이제 양말이 없어가지고 양말을 한 10컬레 정도를 사면은 전부 다 빵꾸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타닐로 다 빵꾸를 내놔서 양말을 다시 또 다 사야 되고, 지금 모자도 없기 때문에 겨울인데 모자 없이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돈을 벌 수 없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돈 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쌍년놈들이. 그러한 년놈들인 거는 피해자분들이 다 뭐 이제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엽기적인 게, 오늘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몸에 반신욕할 때 전신에다가 스테아린산 칼슘을 코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서 다시 온몸을 비누를 탁 씻고,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발 닦으러 오늘 6번 정도를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발을 닦고 비누를 닦고 또 들어가고, 다시 코팅을 하면 다시 닦고 또 들어가고, 끊임이 없는 무한 반복으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생각은, 이 악질 새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호 있죠. 특히 이제 반신욕 할 때는 2004호 옆집 새끼들이 반드시 올라가는데, 얼굴을 찍어서 일단 유튜브로 알려줘야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이 거의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지만, 어떤 쌍년놈들이 이렇게 악질 자살방지원인가, 우리가 어쨌든 이것이 이제 조만간에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 뭐 작업치료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얘네들 다 지금 수은 테러 때문에 침을 뱉은 거예요. 전부 다 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확률이 높고, 화학무기를 거기서 전부 다 쐈을 테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부 다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자살방지원 등의 악질들, 모두 다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해야겠죠. 강호순같이 5명 이상 죽였다 해서 연쇄살인범들만 우리가 신상 공개할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1인당 숫자를 많이 죽였을 텐데, 이들의 신상 공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피해자들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각자가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당해왔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이름하고 주소 이런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악질들은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 백악관 앞에 교수형, 트럼프 대통령이 교수형, 단두대형 다 부활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미국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앞에 그 교수대에 글로벌리스트들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은 거 제가 5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고, 우리나라도 광화문 같은 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 자살방지요원들을 우리가 공개 처형으로 죽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종이 메모에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월 1일이었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빨래 얘기네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빨래방 가가지고 빨래를 건조시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빨래를 이제 끊임없이 화학무기를 물총 쏘듯이 적셔 놓기 때문에 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수가 없는 게 다 젖어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가 지나도 빨래가 건조가 안 되고 젖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빨래를 빨아가지고 그 건조하는 데 가가지고 돈 내고 계속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날은 그날은 지금 1월 1일이네요. 그날은 또 이제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반신욕하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얼굴에다 제가 이제 스킨하고 그냥 이제 로션 간단한 거 바르고 버터를 발라요. 영양크림을 사다 놔도 영양크림에 얘네가 방향제 냄새 나는 이 화학무기를 확 뿌려놓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데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화학무게가 다 들어가서. 그래서 그나마 뭐 쉐어버터인지 뭔지 버터 같은 걸 사가지고 그때그때 조금씩 녹여가지고 얼굴에 그냥 바르고 있어요.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핑계로다가 눈에다가도 이 소우지 성분이죠. 스타린산 칼슘을 눈에다가 코팅을 그날 해놓은 거예요.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이죠. 눈에다가 끈적끈적한 스타린산 칼슘을 양쪽 눈에 확 이제 코팅을 해놓은 거죠. 이 새끼들이. 그런 짓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1월 3일날 그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음료수,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이제 야쿠르트 같은 거, 요구르트 이런 걸 이제 많이 마시는데 대형으로 된 거 있잖아. 그걸 먹는데도 그 물이니까 물이 막힐 리는 없잖아요. 그죠? 건더기가 있으면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고 막힐 수가 있는데 물 종류니까 음료수니까 내려가야 정상인데 음료수를 마시는데도 내려가지 못하게 식도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식도하고 기도를 꽉 쥐어서 수축을 시켜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이거 수축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식사를 얘네가 이제 유도하는 거죠. 질식사 하도록 쥐고 있는 거예요. 식도만 쪼이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기도도 같이 수축 쪼여가지고 숨을 못 쉬게. 그러니까 얘네가 풀어줄 때까지 숨을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새끼들이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이 자살방지원들 이들이 죽이기 위해서 죽이면은 2천만 원 이상과 외제차를 받죠. 얘네들이 돈에 눈이 까뒤집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에 더 환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10년, 20년 김대중 때부터 저 같은 경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범죄에 중독이 되고 돈에 더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상자를 보자마자 탁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이 자방들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쟤한테 이 화학무기를 쏘고 독가스 테러를 하고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따위는 인간 같지 않은 거예요. 거의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어쨌든 쟤를 죽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이 화학무기 테러로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이제 그렇게 회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회로가. 그래서 그때 이제 1월 3일날 적어놓은 게 요즘에 빈번하게 기도하고 식도와 기도를 수축시키는 질식사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빈번하게 했다. 이제 이거를 적어놨네요. 1월 3일에. 그리고 또 제가 1월 2일에 금요일날 이제 그때 이제 알바를 했는데 점심 먹을 때조차 점심 시간에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도 음식이 안 내려가게 쪼이더라고요. 식도하고 기도를 쪼여서. 그러니까 식도로 이제 음식만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도도 같이 쪼여서 숨을 쉴 수 없도록. 그러니까 빈번하게 질식사 테러를 이제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많이 졸립잖아요. 그 전날 저 같은 경우 이제 1시간을 자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잠을 못 자고 가거나 거의 요즘에는 10분 자고 가거나 잠을 아예 못 자고 가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오후 되면은 제가 졸음껌도 씹지만 커피도 이제 마셔야 되는데 커피를 오후에 마실 수 없도록 커피에다가 화학무기를 아주 살벌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뿌리면은 물 많이 뿌리면 버리고 한 3번 정도 커피를 마시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 새끼들이 뭐 그쪽 그때 파주시였는데 그쪽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뿌리는 건지 자살방지원이 뿌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들이 전부 다 자살방지원들이니까 같이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누가 뿌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3번 다 뿌려서 커피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졸음껌만 씹었는데도 살벌하게 졸리는 거죠. 마취제가 이제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서가지고 눈을 감고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거를 적어놨네요. 그러한 내용을 적었고 또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적어 놓은 거를 그때 적어 놓은 거를 이제 읽고 있는데 자는데 잠자는데 이제 그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자는데 비닐 냄새가 강하게 이제 났고 빈번하게 이제 비닐 냄새 나는 게 포스겐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재광 씨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났고 겨울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놔도 아주 조금만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계절 같으면 제가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자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살짝만 열어놓으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비닐 냄새 바로 포스겐이고 그리고 펜타닐 냄새도 되게 많이 났어요. 쇠 냄새도 진동을 했고 창문을 이제 살짝만 열어놓기 때문에 환기가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물비린내 플러스 화학무기 섞어서 또 이제 많이 쏘고요. 그리고 기억상실제 테러 또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목에 가래 낀 듯한 테러 이게 이제 박재광 씨가 이게 수은 테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에 가래 낀 듯한 테러도 많이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써 있고 대충 이제 내용은 어떤 테러가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실은 지금 영하 3도인데 여기는 산 근처기 때문에 2도 정도 더 낮아요. 영하 5도 정도인데 지금도 냉매제 테러를 살벌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여기가 3층 정도 되는 높이에요.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살방지원들이 흰색 RV차를 탔어요. 30대 남녀인데 내려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찍는 척 하면서 제가 지나가면 이제 저를 찍으려고 하는 거였겠죠. 하면서 이 차량이 깜빡 나 자방이야. 이 자살방지원들이 항상 티를 내죠. 깜빡 약 올리지 하면서 이제 너한테 화학무기 테러를 하러 왔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3층 정도 높이이고 여기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쟤네들은 이 화학무기 테러 이걸 하면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저기 주차장 들어와도 주차비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몇백 원, 뭐 몇백 원,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시간만큼만 저 새끼들은 있는 거죠. 연놈이죠. 30대 연놈이던데 제가 여기 이제 도착을 하니까 차를 깜빡 하면서 딱 세우고 나서 이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깜빡이를 킬 이유가 없는데 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더러 보라고.
너한테 화학무기 테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쫓아왔다. 이제 이거죠. 이게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얘기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 자방들이 졸졸 따라다닌다.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염장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둘 다. 팔 위로 들고 있었는데 뒤쪽에 있는 이제 저를 찍으려고 한 거지. 마치 하늘에 있는 눈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저를 어떻게 좀 찍어보려, 뒤에 있는 저를 찍으려고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새끼들은 실적이 높을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이 악질짓을 많이 할수록 다 돼집니다. 처형되는 숫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뿐 아니고 이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들도 반일륜범죄, 중범죄로 이들도 처형을 굉장히 많이 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돈에 눈이 까뒤집혀서 10년, 20년 동안 이 짓을 했고, 이제 조만간에 정의구현의 시간,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저한테 이 허벅지에 근육 통제 굉장히 많이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를 많이 바꾼 거고, 사실은 하루빨리 EBS를 하고,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폐쇄를 시켜달라고, 진짜 우리가 피해자들이 저뿐 아니고 이제 인텔을 아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피해자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화이트햇이 이제 그 군 장성들이에요. 미 군의 이 글로벌리스트에 반대되는 그러한 군 장성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군, 이런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신속하게 이 글로벌 리스트들을 체포, 처형, 깜빵에 넣는 거를 잘 못했어요. 모든 걸 법적으로 해야 되고 법을 만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빨리빨리 체포하고 체포, 처형, 깜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사실은 한 3년 정도에 트럼프를, 이 사령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군 장성들이, 화이트햇들이 5대5로 이제 갈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량학살 프로젝트, WHO 하달 대량학살 프로젝트, 흰신, 흰백자, 이것과 그리고 이 화학무기 테러, 이것으로 지금 전 세계인의 3분의 1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장군이나 군 장성이 했으면 더 빨리 이미 한 3년 정도 전에 해결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책상형이고 장군이 아니잖아요.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더디게 하고 느리게 하고 소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텔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트럼프 욕도 굉장히 많이 다들 욕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살벌하게 욕을 해왔는데,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올해 지금 이제 해결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분들은 피해자들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얘네들이 정신건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드를 올려서 이들을 지금 극악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극악에 화학무기 테러를 통해서 자살을 시키고 스스로 자살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너무나 그 힘든 시간,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폐쇄하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중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